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상진. 저희가 어제 저녁에 어디랄까 타지방으로 잠깐 네, 외출을 했었죠. 네. 같이 갔었습니다. 예, 우리 그 도기마을 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 거기서 스타 됐습니다. 네, 너무 힘이 됐어요. 저는 네. 더더군다나 첫 이제 타 방송 출연이어가지고 네.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댓글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야, 이럴 때 우리 동지들로 인하여 우리가 동지애적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런 느낌, 그죠? 꼬뮨 같은 느낌, 어제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쪽 제작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확장되어서 다른 쪽에서 저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곳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네, 좀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많이 끼어들었다는 설도 있긴 한데 네. 전 제가 궁금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드리면 사실은 설명을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잡아서 그 투자 포인트를 내 걸로 만드는지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철강에서의 핵심은 지금 결국 공급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수요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유지가 되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마진이 지켜지면서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캐서 물은 거고 우리 방 연구원이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네. 아주 편했어요. 네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각도기 TV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대담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서 각도기 TV인 줄 알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연합인포맥스 원래 시청자셨던 분들은 이런 대담, 이런 방송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도 하고 이러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 난 몇 개 안 한 것 같은. 다른 방송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좀 많긴 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그게 사실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궁금한 거니까 네. 핵심적으로 투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애매해. 조금 싸면은 진짜 콜인데 하나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중국에서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확신 이 부분만 있으면 곤데 그 부분이 애매해. 그건 누구든 모르니까. 애매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미 더 올라가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떨어져 있다면. 네. 요새 뭐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자리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계속 이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확연하게 뭐 수혜받는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한 0.1% 내외의 등락률을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는 2,6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55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시작 전부터 그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품질 물량 이슈더라고요. 네. 품질 불량이어서 이제 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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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야, 깜짝 놀랐어. 네. 네. 고객사 중에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이제 품질 불량 이슈를 제기를 해가지고 약 웨이퍼 24만 장 규모의 반품을 요청해서 웨이퍼 장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손실 규모가 그래서 한 2조 원 초반 정도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는 빠르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네, 2조 원대는 굉장히 과장된 수치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어쩌면 손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원인 규명 이후에 아마 집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야, 그럼 이게 처음에 진짜 너무 강렬하게 그 메신저가 돌더라고요. 부러졌다니. 네. 그게 사실 한 100몇십 층 빌딩 올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특별히 랜드가 이제 지금 176단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파트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렇게 올리니까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176층을 올리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러졌다 하니까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네. 참고로 여기 삼초육수 순간이 저희하고 이렇게 협업하면서 굉장히 잘 돼서 네.
공장 증설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그 공장 증설하러 간 곳이 불이 났어. 아,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 셧다운 했었죠. 네. 셧다운 했던 게 불이 나가지고 참 잘 돼도 그렇네요.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세상 일을 모른다. 그러게요. 항상 그 어찌 될지 모르니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항상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이 잊으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상당히 좋죠. 라면에 4분의 1 조각씩 넣어서 먹으면은 국물을 다 먹게 돼서 그게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국물 먹으면 안 되잖아, 라면 살찌잖아. 국물이요? 그쵸. 아주 안 좋은데 나트륨 많죠. 이거 4분의 1 넣어서 먹으면 국물까지 먹게 돼서 그게 좀 약 문제입니다. 다른 데 네. 넣어 먹으면 되죠. 라면에 넣지 말고 네, 예. 국 요리하는데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라는 모델을 출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 슈퍼카였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LG 화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는데요. 6일에 일론 머스크가 모델 S 플레이드 모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플러스 모델은 생산을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플러스 모델에 4680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3년부터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공급을 목표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었고요. 예. 주요 고객은 테슬라라고 그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NH증권에서 이제 고정우 연구원님이 LG화학 주력 제품인 이제 2차전지 활성화 장비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을 해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매출만 봐도 한 4조 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LG화학의 매출 대비해서 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44% 비중이 높기 때문에 LG화학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사 중에서 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고객사도 있다 보니까 테슬라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회사인 건 맞죠. 고객사 그렇죠. 중에서는. 그리고 4680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두껍잖아. 똥땡이잖아. 네. 가운데 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옷을 여러 겹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났을 때 이 가운데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LG화학 오늘 주가는 1%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동안 워낙 떨어져서 갖고 있으신 분들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 좀 상승률이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그렇죠.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을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 바이오 주식들 폭등했죠. 네, 에듀캐노맵이라는 제품이고요. 2003년에 메만틴이라는 제품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약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메만틴이라는 제품은 이제 불안감이나 불면증 완화에 그치는데 이 에듀캐노맵은 뇌 속의 단백질의 이제 독성 덩어리까지 제거하는 좀 더 나은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치료제 환자가 되는 대상은 약 5천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하고요. 1회 투약 가격은 4,30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매출이 예상이 되죠. 바이오젠은 한 번 맞는데 500만 원씩. 그렇죠. 예. 장난 아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어저께 3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네, 국내 관련주들도 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로도 엮인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급등을 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뭐 하락해서 마무리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젠과 좀 협력 관계가 깊습니다. 네. 예,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걸 바이오젠과 이제 공동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신약 생산에 위탁 생산 기대감이 그러네요. 좀 있다. 충분하네요. 예. 근데 이제 주가는 1.5% 정도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가 운수창고 업종 2.8% 올랐는데요. 네. 여기는 대한해운과 HMM이 주가 상승률을 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엠슬라래요. 엠슬라. 예? 엠슬라. HMM. HMM? H슬람. H슬람. H슬라. 맞아. 어저께 두 슬라에 이어서 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예. 어제 참고로 그 슈퍼게임이라는 배진한 분 네. 만났는데요. 이걸로 1,500% 수익 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1,500% 먹으려고 제가 그래도 그걸 또 거기서 질문을 했어. 그래서 사회자가 바뀌었어. 갑자기 대담을 하다가. 네. 근데 보니까 한 2년 정도 씨를 뿌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1,500%를 보통은 우리가 보통 큰 수익 날 때 한 두세 달이면 수익 다 나잖아요. 네. 이상한 15배니까 얼마나 갖고 있으셨어요? 근데 1년 갖고 있었다고. 굉장한 인내력이죠. 그렇죠. 예, 올라가는 거 버티는 거가 보통 인내력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거까지는 안 물어봤었는데 목표가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수익 나면 10배도 더 난다. 뭐 이런 생각? 1년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면은 코로나 이후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이 코로나가 해결 모드로 갔을 때 수요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좀 있어요. 기아차나 이런 것들, 그냥 턴어라운드, 그냥 부도기업 수준에서 정상화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어서 그 성공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먼저 전령을 쏟아놨어요. 2년 전에. 네. 몇 주 그냥 샘플로 박아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손실 감소가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진입했다. 전형적으로 이제 이익 증가 타겟팅을 통해서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쪽 채널 가서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막 가르쳐 줬어. 이걸 배우셔야죠. 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걸 또 설명해주고. 그분이 굉장히 투자는 잘하시는데 그 투자를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약하시더라고. 그 내가 가서 어제 참 머리를 좀 많이 떨고 왔어요. 네. 어제 도대체 방송을 몇 개 찍으신 거예요? 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어제 너무 역대 올해 들어 제일 어제 힘든 날. 아침에 미국 시장, 네. 한국 시장, 중국 시장, 네. 배진한 TV, 네. 그리고 연합 인포맥스가 이제 5개 찍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제. 와. 몸 관리 잘해야지. 영상 제작 기계 같습니다. 네. 빨리 다음 거 하시죠. 네, 그래서 HMM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네. 4일 기준에 이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습니다. CCFI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기 운송 계약만 나타내는 기존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는 SCFI고요. 이것과는 다르게 장기 계약 운임이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네.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이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장기 계약은 지난해 상반기에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제 새로 체결되는 시즌이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운임 상승 효과가 이제 드디어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심천항도 지금 잘 안 들어간대요. 그 코로나 영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급 쪽 병목 상황은 조금 더 유지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덕분에 이제 2분기부터는 해운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향후에도 좀 운임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의 장기 계약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단기보다는 장기 계약 비중이 늘어난 진짜 거죠. 머스크 진짜 잘한다. 지금 그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정말 신이 내린 가격이거든요. 이걸 장기 계약으로 연결해서 그걸 비중을 늘린다는 건 정말 진짜 대단하다. 네. 잘합니다. 역시 저기 해운사의 삼성전자야. 치킨 게임의 왕자. 다 도륙시키고 있어요. 네. 이 장기 계약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이 호황기 때 장기 계약 한번 잘못 체결하면은 기업이 파산까지 가는 사례도 이제 경영 사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조금 늘려서 이럴 때 HMM도 있지만 네. 머스크를 투자하시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조금 종목을 얘기해도 검찰이 안 잡아가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도 해외 주식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역차별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워낙 그거 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해주고 지가 먼저 사놓고 얘기하고 팔아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실 나쁜 짓이죠. 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이 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 주식을 우리가 공부가 좀 는다면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앞단 너무 좋잖아요. 반도체 앞단, 그 장비 업체들. 그쵸.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애들은 너무 좋죠.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확장이 되면 그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근데 이거 너무 오타쿠 아니야?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 방송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방송이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냐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렇더라고요. 네. 어렵습니까? 너무?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교양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에 집중하는 돈만 벌게 해주는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채널. 이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군요. 또 나오잖아요. 돈 벌어들이는 증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그 다음번에 말씀하실 게 그거죠.
그렇죠. 네. 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니요, 그거 다음 거. 네, 차량용 반도체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네, 독일 보쉬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죠. 1.4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9월부터는 좀 대규모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이제 웨이퍼 팹을 오픈을 했습니다. 130년 동안의 이제 보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동안 투자 좀 안 했나 봐요. 보수적이라는 거지. 네. 네. 이때까지 이곳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는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300mm 웨이퍼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큰 거네요. 예, 그리고 클린룸 면적도 기존 공장 대비 2배 수준이라서 생산량은 약 4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결에 좀 많은 뭐 해소가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차량 반도체 이러다 똥값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차피 뭐 전기차 쪽이 오면 반도체는 수요량도 적지 않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지만 그 차량 가격을 이제 판가 전이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 한 12월 정도라고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봐서 지금 좀 자동차 주들이 반등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제일 좋게 봤죠, 저희가. 예, 오늘도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도 한 1.7% 올랐고요. 네. 현대차도 한 0.8% 상승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돈 벌어들이는 채널 맞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이 어저께는 27%나 올리면서 업종, 기계 업종을 무려 8%는 상승을 그렇죠. 시켰었는데요. 어저께 사실 공매도도 한 800억 넘게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추가로 한 400억의 공매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한 20%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테마가 끝난 건 아닌지 한전산업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머니게임 양상이 돌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조심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네. 네. 거의 뭐 그 요즘 밈 주식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AMC, 게임스탑하고 비교를 해서 공매도도 사실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비교를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머니게임이 이 시중에 좀 많이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니게임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길 사람보다 질 사람이 더 비율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 네. 그 22년 12월 인도분에 대해서 지금 유가가 100달러짜리 콜옵션을 트레이더들이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자재 베팅 강합니다. 네. 뭐 미국 그러니까 옵션 베팅인데요, 사실 유럽 그 옵션하고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미국 옵션은. 그래서 굳이 22년 12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은 뭐 100달러 넘으면 이제 이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유가가 100달러까지 못 가면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손실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브루클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그 100달러 콜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그것을 보고 있고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는 이제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두 가지 포지션을 합하면은 롱 포지션입니다. 완전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면 초상박을 보네. 네. 네. 그냥 롱 포지션 그냥 베팅한 그냥 포지션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몇 배죠.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죠. 옵션 베팅이니까. 네. 롱 레버리지가 어마무시해요. 즉 그 상방으로 무지하게 큰 레버리지로 매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우존스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옵션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기적인 베팅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유가가 100달러를 찍으려면 이 원유 수요가 4분기에 팬데믹 이전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란의 원유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것 덕분에 이란하고 친해지게 생겼어요. 미국하고 화해하게 생겼어. 네.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유가도 잡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옐런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부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재미나는 상황들이 앞으로 대회전이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대회전이 벌어지는데 시장과 연준과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와 참여하고 있는 중앙은행 사이에 교묘한 수싸움 또는 수일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16%를 돌파를 했습니다. 101일 만에 돌파를 한 거고요. 접종자가 한 850만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10일부터 이제 얀센 백신 접종이 이제 군 관계자 우선으로 실시가 되고요. 15일부터는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의 화이자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7월부터는 이제 고3 수험생과 더불어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백신 예약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뭐 예약하는데 뭐가 문제가 사실 있긴 있었죠. 네. 근데도 이제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중이고요. 7월 7일에는 어제죠. 하루에 85만 7천 건이나 접종을 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제 주변에도 백신 맞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이제 백신 맞는 사람한테 백신 그 휴가를 얻게 되죠. 네, 이틀간의 휴가를 주죠. 네. 오늘 저희 팀원도 한 명 그렇죠. 맞으러 네, 갔죠. 이제 맞으러 갔습니다. 이제 네. 휴가도 가게 되고,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주사 맞는다니까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맞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안 가게 돼. 다 맞고 맞아야지. 아니, 본능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네.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맞게 하려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이 맞을 것 같고요. 저도 노쇼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아 거의. 노쇼 없는 나라. 거의 이런 정도로 탄탄한 1차, 2차 후보생들이 쫙 대입 후보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입시 후보생들 쫙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가서 맞으니까. 네. 이미 뭐 예약한 사람들의 99% 이상이 다 이제 노쇼가 아니고 다 맞으러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역시 한국이에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빨리빨리의 진수를 이제 드디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코리아야 정말. 정말 그 진짜 전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나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어저께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